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마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하고 이해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도박과 같다. 그것은 크랩, 룰렛, 포커를 하는 것과 같다. 돌아오는 가장 큰 투자 수익은 하루 종일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아주 조심하라는 것이다. 원숭이 라인을 알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 생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 원숭이 정리라는 것이 있다. 100개의 타자기가 있는 방에 100마리의 원숭이를 놓고 충분히 기다리면 언젠가 햄릿을 타이핑한다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무한히 낮지만 만일 큼지막한 짐 크레이머 버튼 2개가 있는 방에 원숭이들을 넣어둔다면 하나는 사기, 다른 하나는 팔기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눌러 이들은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원숭이 한 마리를 고용해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하자. 원숭이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는 주식시장이 뭔지도 모른다. 무작위로 버튼만 치는데 사기라고 적힌 버튼을 치면 주식을 사고 팔기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면 주식을 판다. 가끔 원숭이가 운이 좋아 알맞은 시간에 사기나 팔기를 누르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따금 원숭이는 운이 나빠서 최악의 시간에 사기나 팔기를 눌러 많은 돈을 잃는다. 무작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 컨설턴트를 하는 원숭이를 가지고 있으면 손익분기점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수익을 얻고 어느 정도는 잃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든 평균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50% 이상 옳다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만큼이 완전히 무작위로 결정을 내렸을 때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의 양이다. 당연히 투자자는 원숭이 라인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고 원숭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웃기면서도 놀라운 부분은 주식시장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면, 기술과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국 어디에 이르겠느냐는 것이다. 원숭이 라인 아래로 떨어질 거다. 그렇다. 원숭이를 고용했을 때보다 더 가난해질 거다. 속담에 있듯이 작은 지식은 위험하다. 오늘날 금융뉴스 속보는 주가 변동을 과장되게 만든다.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소수의 헤지펀드나 투자자들만이 아니다. 개인, 중앙은행,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다. 일단 주가가 내려가면 스스로 탄력이 붙는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원숭이 라인을 넘기 위한 3가지 규칙. 주식시장에 대해 겁을 줬으니 이제 조금 부드러운 메시지를 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아주 신중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면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다. 게다가 거물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안다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첫 번째 규칙. 개별 주식이 아닌 번들 주식을 사라. 번들형 주식은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이름으로 통한다. 여기에는 여러 기업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일 일부 회사가 실적이 좋지 못해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 같은 번들형 주식은 전문 투자자들, 말하자면 원숭이 라인을 훨씬 뛰어넘어 거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팔기 위해 모은 상품으로
구매자 스스로 세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자기가 사는 집 보일러를 혼자 고치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얼굴에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뮤추얼 펀드처럼 주식을 한 묶음으로 사는 것이 그 방법이다. 배관공을 불러 일 처리를 시키는 비용이 직접 파이프를 만지작거리다가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드는 것보다 적게 든다. 두 번째 규칙, 호황기가 아닌 불황기에 살아. 다소 직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호황기는 사실 투자하기에 가장 무서운 시간이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인다면 긴장해야 할 때다. 거품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 반면 불황기의 주식시장에서 매입한다면 앞으로 남은 길은 올라가는 것뿐이다. 많은 사람에게 잘못 알려진 옛 속담 하나가 있다. 사야 할 때는 거리에 피가 뿌려져 있을 때다. 세 번째 규칙, 적절한 시기에 은퇴하라.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주식시장이 가열된 호황기를 말한다. 그래야 주식을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의 고정 수입으로 전환해 주식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평생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은퇴한다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야 졸업도 은퇴도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된다. 실력이 좋은 것보다 운이 좋은 편이 낫다는 것은 이곳의 모토다. 하지만 불행히도 언제 태어날지는 아무도 결정하지 못한다. 미국의 대불황 직후 사람들은 은퇴를 미뤘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투자의 가치가 떨어졌거나 약세가 유지될 위험이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 중에 은퇴를 피하기 위해 혹은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50대 이상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훨씬 더 오래, 더 높은 비율로 남을 것이다. 불경기가 닥쳤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우울증에 빠질 것이다. 누군가는 결국 길거리에 남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사상자라 불리고 그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경제학이 왜 우울한 과학이라고 불리는지 끔찍하게도 피부에 와닿을 것이다. 당신이 이들 중 한 명이 될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는 예지력이 있다. 자기 이해가 있다. 전략도 있고 계획도 있다. 당신이 가진 선택지를 알고 있다. 당신은 기회에 뛰어들었고 강점을 활용하고 위협을 물리치고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도시로 짐을 싸고 자신만의 독특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을 말이다. 다음 불황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것이다. 불마켓과 함께 뛰어들 거다. 다리가 침 범벅에 흙투성이가 되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을 것이다. 그때가 황소의 뿔을 잡기에 가장 좋을 때다.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로운 엔딩을 만들 수 있다.